안녕 여러분. 결국에는 집에 이사를 들어왔는데 저희가 너무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 미 군부대의 호텔에서 체킹아웃을 하고 여기 타운에 있는 에어비앤비 같은 데 가서 지냈어. 왜냐면은 한 일주일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이 집 페인팅을 다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원래 8일날, 2월 8일날 이사를 들어온다고 계약서에 계약 사인까지 다 했는 상태에서 이제 남편이 이사를 들어오려고 키를 이제 부동산에 받으러 갔는데 아직 그때 이제 2월 8일 수요일이었어, 이사 날짜가. 근데 2월 7일 화요일 저녁에 연락을 했어요. 화요일 저녁에. 근데 그 부동산 그 아줌마가 아직 페인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 이사를 우리는 가는 줄 알고, 그 다음날 가는 줄 알고, 더 이상 우리가 지내던 숙소를 예약 당연히 안 해놨어요. 우리는 체킹아웃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멘붕이었어. 근데 진짜 다행히 집주인 아저씨가 우리가 지내던 에어비앤비 같은 아파트의 그 지오바니 아저씨한테 바로 연락을 했는데 아저씨가 더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수요일 있고 목요일, 금요일 집 잠깐 수요일 저녁에 왔었는데 집이 너무 추운 거예요. 보일러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러지? 아저씨가 근데 페인팅 한다고 보일러를 다 껐나? 그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지나고 지나고 토요일에 이제 우리가 여기 들어왔어. 왔는데 일단 보일러가 안 되는 거야. 보일러가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이제 그 기준치를 우리는 모르다 보니까 이탈리안 기준치를 약간 그 온도가 조금 그 기준보다 조금 높게 설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부동산 아줌마가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가 기준치고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나서 알겠다 했는데 문제가 이제 아줌마가 그 보일러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여기 그 밑에 보일러실에 있는 그 보일러 본체 설정을 이제 할 줄 알아야 돼가지고 그걸 배우는데 우리를 보여주면서 그 보일러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을 해놓은 거야. 이걸 돌려놓고 아줌마가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 했는데 그 보일러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야 또. 물이 새고 이게 너무 높게 올려놔서 온도를 그 안에서 뭐가 터졌나 봐요. 그래서 보일러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막 임시 방편으로 조금 어떻게 수습을 해놓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저녁에 일단 보일러를 꺼놓고 나갔기 때문에 집이 엄청 추웠고 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주차장에 문 열리고 이렇게 주차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데 그게 리모컨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린 또 멘붕이었지.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밤에 연락을 하는데 아줌마가 저녁에 또 왔어. 토요일 저녁에. 그래서 아줌마도 당연히 이유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이제 보일러 때문에 보일러에서 물이 새서 보일러 보일러 통 밑에 그 전기 꽂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로 이제 물이 타고 흘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기가 누전된 줄 알았어. 근데 이제 토요일이니까 부동산 아줌마는 지금 이 수리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긴 약간 이머전시 그런 상황에 그런 게 없나 봐. 토요일이니까 연락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럼 우린 어떡하냐? 우린 벌써 이미 그 지오바니 아저씨 집에서 당연히 이사를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다 체크아웃을 한 거예요. 어떡하냐 하니까 아니 뭐 여기 전기도 안 되고 가스도 안 되고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배고프고 남편이랑 저랑 너무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막 미치겠는 거야. 근데 아줌마는 토요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너네 기다려야 된다. 여기는 이탈리아다. 여기는 한국이랑 뭐
미국처럼 막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면은 너네가 안 되겠으면 해서 여기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이 부동산 아줌마한테 그 부동산 수수료를 다 줬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일을 안 하는 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한 게 없어. 왜냐면은 여기 처음에 우리 집 보러 왔을 때도 이전 세입자랑 우리가 직접 컨택해가지고 집을 보러 왔는데 부동산 아줌마 안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사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기 전날에도 우리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같이 집 보러 집 점검하러 한번 가자 이런 연락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상 집에 이사를 들어오니까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었던 거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자냐, 이게 뭐 어떻게 사람이 이런 데서 어떻게 살 수 있냐, 전기도 없고. 근데 우리가 이런 데서 자려고 돈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또 결국에 지오바니 아저씨 집에 가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지오바니 아저씨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못해가지고 우리 맨날 구글 그 트랜슬레이스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동산 아줌마가 지오바니 아저씨한테 이제 연락을 제 핸드폰으로 해서 이 상황을 설명하니까 지오바니 아저씨가 괜찮대, 오래. 거의 뭐 친정 아빠 같은 느낌이에요, 지오바니 아저씨가. 오래.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수요일날 체크아웃 했다가 수요일날 저녁에 다시 들어갔고, 토요일날 체크아웃 했다가 토요일날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그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주겠대요. 나는 근데 불안불안한 거지. 근데 이것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미치도록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잤어요. 잠도 못 자고 살도 빠졌어.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적으로. 무슨 노숙자도 아니고 지금 밖에서 남편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고. 왜냐면 우리는 그 수요일에 처음에 이사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둘이 일도 다 뺐어요. 일도 다 빼고 막 연차 내고 남편은 또 오프 내고, 남편은 그 일하는데 엄청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일단 이 집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니까 일하는데 못 간다고 하고 이제 했는데 이사를 못 간 거지. 아줌마가 그렇다고 막 미리 연락을 준 것도 아니고, 부동산 아줌마가. 근데 그게 또 토요일날 반복되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이. 이게 어떻게 한국처럼 네, 며칠날 몇 시에 들어오세요, 언제까지 돈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연락해볼게 하고 아무런 팔로우업이 없어. 뭐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진짜 약간 시계라는 개념이, 시간 이런 개념이 전혀 없고, 뭐 갑자기 이거 뭐 계약서 완료됐으니까 사인하러 와라, 뭐 갑자기 열쇠 받으러 와라, 뭐 약간 이런 식이에요 다. 토요일날 못 들어오고 일요일날 이제 남편이랑 저 지오바니 아저씨 집에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저기 부대 하우싱 오피스에 얘기를 하자. 그리고 우리는 또 8일날 입주했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렌트라든지 뭐 우리가 다시 돈 받아야 되는 것들 못 받는 것도 막 있고 이러니까 하우싱 오피스에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일단 그 부동산 아줌마한테 얘기를 했어. 우리가 하우싱 오피스에 가서 이런 일이 있어서 못 들어갔다고 얘기를 할 거다 라고 했는데, 아줌마가 그거를 되게 공격적으로 자기는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막 전화를 남편한테 해서 막 엄청 소리 지르면서 퍼붓는 거예요. 왜 자기를 협박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협박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서류상 이제 정확하게 돼야 되니까, 우리가 돈이 걸려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가지고 말을 한 건데, 아줌마가 한테 소리 지르면서 막 얘기하고 끊었어, 일방적으로. 자기 이제 무슨 뭐 일 있어서 통화 못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막 전화도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에 그 보일러 고쳐주시는 분이 와서 남편이 보고 옆에서 이렇게 다 문제없이 이제 지나갔는데, 아줌마도 그렇게 막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막 약간 그런. 근데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고객이잖아요. 우리가 고객인데 고객한테 돈 받고 이러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 그래서 정말 답답하다 막 이러고 있었어. 왜냐면
여기서는 근데 사실 그 아줌마를 등질 수도 없는 게 우리가 일단 돈을 냈고 이 여기 집주인분도 영어를 하나도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도움을 요청할 때가 부동산 아줌마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어쨌든 아줌마가 좀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막 이 모든 게 해결이 되고 남편한테 자기 오피스로 오라고 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약간 미안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 얘기를 하고 알겠다 하고 이제 우리 볼일을 보고 다시 저녁에 들어왔는데 문제가 저녁에 또 전기가 안 되는 거지. 이 미칠 노릇인 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 아줌마가 또 왔어, 집에. 또 왔어, 저녁에 막 깜깜한데. 아무리 이걸 해보고 저걸 해보고 이것저것 해봐도 안 돼. 전기가 계속 내려가. 전기가 저 퓨저를 올리면 계속 내려가고 하다가 결국에 집주인 아저씨까지 왔어요. 집주인 아저씨까지 왔는데 집주인 아저씨도 왠지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죠. 당연히. 이 집주인 아저씨도 막 이것저것 했는데 또 안 돼. 난 근데 남편이랑 난 너무 답답한 게 난 그냥 보고만 있었어. 뒤에서 남편이랑. 너무 답답한 게 이게 안 되면 아저씨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안 불러. 우리가 왜 안 부르냐니까 막 또 우리한테 소리 지르면서 원래 말투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막 소리 지르면서 이탈리아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뭐가 고장났다고 바로 사람 부르거나 하지 않는다. 미국처럼. 여긴 다르다. 여기는 군부대가 아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둘이 그 부동산 아줌마랑 그 집주인 아저씨랑 뭐 엄청 열심히 왜 전기가 뭐 때문에 이제 전기가 내려가고 무슨 전기가 작동이 안 하는지 둘이 계속 찾는 거야. 근데 결국에 그 집주인 아저씨 찾았어. 알고 보니까 저기 마당에 우리가 바닥에 그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집 건물 벽이랑. 그게 센서가 고장이 난 거야. 그것 때문에 그 센서가 근데 어두워지면 이제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녁에 작동을 할 때 이게 고장이 나니까 이게 다른 전기들까지 다 건드려서 얘가 파워를 내렸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밖에 저런 조명들 파워를 아예 다 내리니까 이제 다른 건 다 되는 거야. 진짜 다행히. 그래서 결국에는 해결이 되고 한 2시간 이 껌껌하고 보일러도 안 돌아가는 데서 콧물 찔찔 흘리면서 있다가 정말 다행히 문제를 찾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전기 고친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이게 유럽이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지 뭐가 이제 안 되면은 우리나라처럼 아저씨를 뭘 바로 불러서 뭐가 안 되는데요. 이게 아니라 어디가 고장 났는지 정확하게 찾아야 되나 봐. 아니면 이제 그 돈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 여기 수리하고 이런 기술직들은 비싸잖아요. 와, 그래서 아줌마가 끝까지 찾는데 그것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진짜 다행이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전기 고치시는 분들이 와서 저거 다 고치고 밖에 마당에도 조명 다 고치고 해서 이제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로 본격적으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그 가구가 아무것도 안 와서 가구가 3월 말에 오죠. 그래서 지금 집은 텅텅이고 부대에서 빌려주는 가구로 임시로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여기 이사를 들어오기까지의 스토리입니다. 너무 저 그래서 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그랬다가 그 하우징 오피스를 결국에 갔어요. 이 모든 거를 설명을 하러. 그 서류에 이제 날짜 고치러. 근데 거기 계시는 분이 처음으로 이해를 약간 해준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이 상황이 너무 서류상으로 복잡한 거예요. 왜냐면 8일날 이사를 들어가기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안 되고 계속 이제 체크인 체크아웃 왜냐면 그 체크인 체크아웃 그 기준으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날짜가 한 번 정도 바뀐 게 아니라 한 2번, 3번 막 계속 이렇게 바뀌니까 거기서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왜 이렇게 일이 됐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에서는 걔네가 그걸 보일러를 터치를 해서 그 고장 난 거다. 그래서 걔네가 입주를 못한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또 이게 제일 처음에 부동산에서 돈을 받고 모든 게 확인이 끝났으면 우리가 터치할 일도 없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 아니겠냐 하니까 그 하우싱 오피스에 계시는 분이 이해를 하면서 맞다 라고 이제 우리를 이해를 해주자마자 저 진짜 울 뻔했잖아요. 그 앞에서 아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막 이래가지고 근데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사람 그 부동산 아줌마랑도 앞으로 이제 계속 얼굴 보고 지내야 되고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아줌마 통해서 이제 여기 집주인분들이랑 한테 요청을 해야 돼가지고 뭐 어떻게 좋게 잘 끝났어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아. 여러분 드디어 호텔 2달 반 이상 살다가 집이 생겼어요. 이 집을 저희가 거의 2달을 기다렸어요. 여기가 거실이고요. 지금 텅텅이에요. 거실. 여기가 거실인데 거실 뷰예요. 아주 좋죠? 저희가 저희 대문이고요. 저희 이웃들이에요. 마당도 있어요. 여기가 저희 주방입니다, 여러분. 아까 슬로우 모션으로 다 찍혔어. 저기 블랙보드가 있고요. 네, 제가 다 찍었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찍혀가지고 새로 찍은 중이에요. 여기 냉장고예요. 냉장고. 좋은 냉장고네요. 스맥. 있고 냉동실 있고 여기 오븐이랑 가스레인지 있고요. 여기가 식세기예요. 욕한 거 아니고요. 식세기, 식기세척기. 그리고 여기 저희 발코니. 발코니 나가면 이제 여기 벤치를 둘 예정이에요. 여기 현관이랑 이어져 있고 대문 이렇게 지하실 내려가는 곳이고 여기는 아이고 화장실 그냥 이 나무가 너무 좋아요. 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무로 지금 세면대도 2개 있고 샤워하는 곳도 창문이 있고요. 히히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현관 들어와서 문이 하나 있고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고 여기가 아마 저희 게스트룸 아니면 베드룸으로 쓸 것 같은. 지금 남편은 저기서 뭘 하고 있네.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드레싱룸입니다. 사실 좀 작죠? 작은데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그 아래층에 엄청 큰 옷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제철에 입을 옷들만 걸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이게 클로징. 마지막 방. 그리고 지하가 very interesting. 이거 다 신발장이야? 나이스. 그다음에 이거는 그 big closet. 여기 방 자체가 다 Like a locker room. 라커룸처럼
벌써 여기 라커룸처럼 여기 이제 안 입는 옷들 다 여기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샤워룸이 있는데 여기는 안 쓸 것 같아요. 나는 아마도 남편은 여기를 쓸라나?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